예, 한 해 두 해 시간이 갈수록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들뜸, 전망 이런 것들이 좀 사그라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주변 정황이 좀 어지럽기도 해서 그렇지만요. 올해 12월도 기대감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사실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거시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보다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네. 당장 이제 미중무역협상 1단계 협의가 합의가 될 쯤에 이제 시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었고 홍콩 인권법 얘기가 서명이 됐습니다. 이게 홍콩 문제는 시장을 얼마나 좀 발목 잡는 요인이 될까요? 네, 홍콩 문제 자체만 있다면 지금 조금 그 문제의 네. 그 중대성이 조금 낮을 텐데 이 무역 협상과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미국도 이걸 무역 협상의 일종의 약간 그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좀 누가 봐도 많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최근에 조금 앞서가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하고 후년에 이제 중국의 그 역외 부채 조정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 중국의 금융 허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중국 당국 입장에서 이제 홍콩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홍콩이 세계 증시에서 시장 지위가 한 4위 정도 되고 본토 증시 상해 증시와 이제 심천 증시가 선전 증시죠. 2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홍콩을 점점 버리고 중국 쪽 기능을 이제 확대하는 쪽으로 갈 건지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태도가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홍콩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전략적인 협상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또 중국으로 가여금 또 차단되거나 조금 무시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무역 분쟁 자체가 또 꼬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홍콩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정치, 이게 다 패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부에 또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들이 홍콩 문제는 이제 많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들은 그것 때문에 소위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일당의 협상들이 깨지고 이렇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는 게 맞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 자체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와 이제 삿바 싸움, 약간 기싸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무역 분쟁 자체가 홍콩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판이 깨지거나 이렇게까지 보는 전문가들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인권법 자체, 인권 민주주의죠. 그 안에는 이제 홍콩 보호법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좀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중국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날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을 서명했기 때문에 바로 굽히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연내 타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이제 말씀하신 삿바 싸움, 기싸움에 이제 누가 좀 더 이렇게 칼자를 지느냐가 계속 바뀝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금 쫓기는 입장이었었는데 홍콩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요즘은 좀 또 중국 쪽이 조금 더 마음이 좀 급해지는 이런 양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연내 이제 합의가 있느냐 아니냐 요게 좀 두고 볼 사항입니다. 외국인들 얘기 수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최근에 팔아서요. MSCI 지수 조정 바뀌면 적어도 사진 않지만 파는 건 멈춰주지 않겠냐는 시각이었는데 금요일까지는 그런 전망을 무색했습니다. 예, 중국 MSCI 편입 3라운드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면
수급이 개선된다라는 쪽이 뭐 시장의 약간 컨센서스였는데 컨센서스와 함께 기대감이었었죠. 네, 기대감이었습니다만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4조 달러 정도 네. 지금 좀 급하게 팔았고요. 그래서 뭐 좀 그 의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20년 전체적인 한국 증시나 좀 폭넓게 보자면 이머징 전체, 신흥국 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좀 사고 싶은 종목을 액티브하게, 여기서 사고 싶은 종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삼성전자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좀 불확실한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그 안개 속, 전국 속에서 신흥국 경제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머징 주식, 위험자산 전체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뭐 중립이거나 아니면 언더웨이트에 있는 거를 뭐 중립까지 높이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그 이상을 사서 내년에 롱텀 바이 앤 홀드로 가려고 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 게 좀 이제 답답한 상황이고요. 환율 문제도 외국인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외환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옛날에 1,200원 가다가 안정이 됐는데 다시 좀 움직이면서 한 1,180원을 왔습니다. 이제 위안화하고 원화는 이제 연동이 많잖아요. 위안화도 비슷한 흐름인가요? 네, 위안화도 네. 뭐 한때 7위안을 넘었다가 네. 지금 뭐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고 조금 거기서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달러 인덱스, 미국 그 달러의 대선진국 통화 대비 환율 인덱스는 지금 조금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전체가.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신흥국 상대 주가와 달러 추이가 이제 같이 간다라는 의미는 주가의 상대 강도 밑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의 상대 강도라든지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그다음에 기업 실적의 상대 강도라든지 이런 격차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에. 그런 관점에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수년간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펀더멘탈은 조금 약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주가도 약했고 그런 관점에서 달러 환율이 그다지 약세로 가지는 못했다. 신흥국 통화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강세로 가지 못했고 오히려 상당히 많이 하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뭐 자본 이동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흥국의 약간 선진국 대비 상대 강도가 여러 가지 펀더멘털의 상대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좀 강보합을 띈 것이 아닌가. 신흥국 통화는 조금 약했고요. 이제 관점은 이제 내년도에 이게 바뀔 수 있느냐, 뒤집어질 수 있느냐. 내년도에는 이제 정말 신흥국이 고생이 끝나고 선진국 대비 뭔가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도 선진국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자본 이동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로 이제 신흥국 통화도 강세로 가고 달러도 좀 약세로 가면서 뭐 이른바 전반적인 위험 선호 현상이 리스크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말씀하신 뉘앙스는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게 만만치 않다. 네, 그게 뭐 좀 만만치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걸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신흥국이 조금 더 강한 펀더멘탈을 보이려면 중국이 조금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이 조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부채조정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해외 자금들의 중국과 아시아 증시 또 한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태도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띠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중국도 회복이 되고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 같은 경우 수출도 늘어나고 원자재 값도 좀 올라서 이제 이머징에 원자재 파는 나라들도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요건들이 네. 보면 풀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길에 내년 경제나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떨지 좀 연말이니까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내년에는 한마디로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한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상고 하저도 얘기하고 뭐 최대의 변수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 경기가 얼만큼 네. 둔화가 될 거냐, 아니면 생각보다는 세계 경기가 조금 선전을 해줄 거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한 2, 3년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좀 수정 하향돼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틀려왔다라는 거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 수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수출 금액과 코스피의 추이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11월 수출 실적도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수출 물량은 최근 수년간 거의 정체 상태고요. 수출 단가만 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출 물량과 단가를 합친 수출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의 변동성하고 이제 상당히 밀접하게 그동안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내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특별히 바뀌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네.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세계 수요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어떤 그 상승 트렌드를 잡기는 조금은 불확실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피는 반도체 가격 그리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무역 분쟁을 포함한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네. 업앤다운이 조금 심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조금은 펀더멘털이 좋거나 네. 실적이 수반되는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한편에서는 해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좀 뒤에 붙여주셨습니다. 예. 네네. 내년 전망은 앞으로 또 연말 가기 전에 오셔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오늘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예, 오늘 집중분석 KTB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원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